네, 이제 3개의 세션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 B&R 산업 자동화의 사재훈 로컬 세일즈 매니저님이 지능형 자동화와 맞춤형 솔루션을 통한 자율 제조 산업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에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R 산업 자동화의 사재훈 부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로컬 세일즈 매니저로서 회사 내부의 매니지먼트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로 이제 전방 영업, 특히 오늘 주제와 같이 이제 자율 제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관련된 섹터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가 이제 자율 제조 뭐 이런 쪽인데요.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 머신 두 가지 영역을 뭐 사실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이제 영역별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 자체를 유연하게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능형 되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통합 운영하고 그리고 라인에서 발생하는 프로덕션 데이터들을 뭐 조합하고 또 수집하고 관리해가지고 어떤 다른 좀 상향되어 있는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머신하고 머신 그리고 라인에 있는 그 컴포넌트와 디바이스들 간의 통신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각 그 도메인에 계신 전문가들, 팀들 간의 협업하고 융합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해당 법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KPI를 달성하는 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다면 스마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머신에 집중해서 그 통합되어 있는 자동화 솔루션들을 조금 더 그 가장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구성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그 유연한 HMI 구성이라든지 머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예방 정비하고 예지 보존하고 이런 형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도메인에서 어떤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를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해야 될 키 요소들이 있고요. 제가 사실은 이 30분이라는 제약된 시간 안에서 전달드릴 수 있는 3가지 지금 요소 포인트들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자동화와 로봇을 어떻게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계속 확장돼가는 그 자동화의 그 도전 속에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주제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그 디지털 툴과 AI에 대해서 이런 자동화 영역에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포인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오토메이션과 로보틱스가 이 제조업에서 사실 거의 지금 메인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적인 그 요소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솔루션 어프로치를 할 거냐 아니면 각 도메인에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솔루션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 투자 비용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운영 비용도 당연히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총 4가지 엘리먼트들을 어떤 매트릭스로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PC, HMI, PLC, 모션 컨트롤 그리고 세이프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PC하고 HMI 쪽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지만 모션 솔루션은 아예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다양한 툴들을 같이 이제 섞어 쓰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명시된 것처럼 인테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을 그 주 사업 베네핏으로 이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합해서 요 4가지 주 엘리멘트들을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해 있는 경험치 그리고 라이벌을 공급하는 그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머신의 도전 과제는 지금 자동화의 구성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선행하고 그 이후에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향된 기술들을 통합하는 데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션하고 이제 로보틱스의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좌측편에 나와 있는 이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제공드리는 기술이고요. 오른쪽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각 회사들 도메인에서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제이션 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온도 제어라든지 에너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산업용 필드버스라든지 이더넷 그리고 뭐 어떤 로보틱스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 맵이라는 큰 틀의 솔루션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 틀 플랫폼 위에서 PLC 오픈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표준 규격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셔서 각자의 솔루션들을 이제 만드시게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모델링을 하신다든지 AI를 송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의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스무스하게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저희 쪽에서 이제 오토메이션 런타임이라는 RTOS가 있거든요. 이 RTOS 위에서 잘 융합이 되면 하나의 머신 소프트웨어, 하나의 스마트 팩토리의 솔루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 프레임은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PLC 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지만 CNC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G코드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사실은 CNC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그 인터폴레이션부터 그 우측 키네매틱에 대한 서포트까지 이걸 자유스럽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그 고성능의 솔루션화 되어 있는 CNC 머신을 내 산업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B&R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드 CNC 기술을 PLC 모션 컨트롤러 위에서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을 공급을 합니다. 이게 아마 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머신을 자유 생산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제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확장성이 좋은 오토메이션의 그 도전을 해결할 거냐. 사실은 요즘 제조업 경기가 너무 어렵죠. 경기 자체도 어렵지만 이 배치 사이즈 형태도 점점 작아지고 제품도 다양화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시장 수요를 저희가 예측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애자일하게 접근하고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거냐가 이 프로젝트나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의 라이프 사이클도 상당히 그 짧아지고 있으면서 또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그 니즈는 엄청나게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품도 다양해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셔널한 그 머신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재고 부담도 많아지는데 또 시장 진입의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는 아주 어려운 사실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유 제조나 이런 AI나 머신 러닝에 대한 기술 도입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대에 저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챌린지를 저희가 뭐 한 4가지 정도의 그 요소 기술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게 각 고객사분들이 이 기술을 다 사용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어프로치하는 시장에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제 오토메이션 분야에는 한 4가지 핵심 기술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저희는 그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 제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트랙 시스템인데요. 요거를 이제 뭐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레고 블럭들을 이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장난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모터도 넣어가지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서버 모터를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라인 혹은 하나의 머신에 들어가 있는 그 서버 기술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서버 기술. 사실 모듈화 되어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 시장에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입니다. 보셨던 이런 그 스마트 트랙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시각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그 오토메이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강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눈으로 보이고 그래야지만 개선이 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자유제조를 하지만 사람이 인지하고 이 공정 개선을 하는 거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서 글이나 상상으로만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팀워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각화를 통한 공정에 대한 검증과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시각화에 따른 그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머신에서 발생하는 토크라든지 스피드 그리고 간섭 이런 부분들을 이 툴 자체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와 디지털 트윈을 한꺼번에 이 스마트 트랙이라는 시스템에서 저희 런타임 플랫폼 위에서 함께 상호 운영되는 부분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5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주 뜨거운
그 디바이스 어셈블리라든지 배터리 제조 이쪽 라인에 이런 핵심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영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머신 비전입니다. 아마 전 세션에서도 머신 비전 관련된 그 섹터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PC, HMI, PAC, I/O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고객의 수요 자체가 니즈가 머신 비전에 대한 통합을 또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머신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PLC 개발 툴에 통합을 해서 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쓰셨던 뭐 스마트 비전이나 스마트 카메라하고 1대1로 보시는 거하고는 저희는 조금 결은 다르고 이 PLC나 모션 제어의 툴에 통합되어 있는 통합 모션 비전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스마트 트랙 시스템에 그 어떻게 보면 정밀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스마트 트랙 위에서 움직이는 제품의 QR이나 바코드를 리딩하고 그 다음에 그 셔틀이나 무버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제품의 길이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품질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센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정도에는 2.5D에 대한 그 스마트 카메라를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또 시장에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에 해당하는 이 기능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기계 장치나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눈에 해당하는 비전의 주요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지향하고 있는 그 인테그레이티드 오토메이션의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 머신 비전의 통합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 멈추지 않고 온 더 플라이로 이렇게 이제 불량 제품을 다이버팅 해가지고 후처리할 수 있는 라인으로 하는 것들을 또 시각화해서 하는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좌측에 지금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요즘 당연히 이제 사람의 이런 그 팔이나 다리에 해당하는 손가락에 해당하는 이 로봇 기술은 뭐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이 로봇 기술을 어떻게 통합 운영할 거냐.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그 머신 센트릭 로보틱스라고 해서 실제적인 머신을 제어하는 주요 컨트롤러에 이 로봇이 해당하는 펑션을 통합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풋프린트도 줄어들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컨트롤러와 머신 컨트롤러가 통합 운영되면서 여기 발생하는 그런 프로덕션 데이터들이 쉽게 그 연결이 되고 그리고 리얼타임성이 보장되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수집해야 되는 양질의 데이터들을 쉽게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보시는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팔레타이징 로봇에 테이크아웃 로봇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라인을 스마트 트랙으로 이렇게 통합하고 여기 HMI를 머신 로봇 HMI를 지금 그 주 컨트롤러 HMI랑 통합해서 이 라인 자체를 하나의 스마트 머신으로 만든 하나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거는 시각화를 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타겟한 공정의 스루풋이 나오는지 사전 검증을 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했을 때 실패 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머신과 그리고 로봇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통합되는 하나의 컨셉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고객사들도 이런 형태로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라인을 그 업그레이드해서 생산성 향상을 하고 그 독보적인 좀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컨셉들을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이제 어댑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유튜브에 저희 회사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레퍼런스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영상으로 하나 2분 정도 되는데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음료수나 아니면은 뭐 샴푸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전통적인 컨셉입니다. 그럼 빈 병을 이렇게 스크류를 통해 가지고 피딩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인에서 필링을 합니다. 액체를 채워놓고 그러면 액체를 얼마나 잘 채워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캐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 사이즈는 지금 예전에는 크고 양 많은 거 이런 것들 선호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샴푸만 하더라도 뭐 탈모 저처럼 이제 좀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M자 탈모도 나올 수 있고 여기 머리도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탈모에 대한 그 원재료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병 사이즈가 또 작아질 수도 있는데 요거 자체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 라인이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서 기계적인 파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제조 원가가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스마트 트랙이나 좀 고성능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장비를 하나 구축하게 되면 10년 이상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 수요가 변경될 때마다 라인을 개조해서 쓰는 이런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별 셔틀 자체가 서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필링하고 나서 그다음에 캐핑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보시면 캐핑의 캐핑 머신이 이게 많았었어요. 개수가 3개 정도 되는데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바틀렉이 필링에서 바틀렉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필링 노즐은 4개고 캐핑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하나로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스루풋을 이 머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 스루풋을 내면서 풋프린트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풋프린트가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 또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비용도 줄어들게 되지만 사실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장점들을 또 누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저희가 하나 제안드리는 이 어댑티브 매니팩처링의 하나의 좀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테그레이티드 그 AI하고 디지털 툴에 대한 설명에 제가 좀 시간을 좀 그나마 많이 할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테마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부터 모델링, 시뮬레이션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 시각화 그리고 이걸 이제 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머신단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하나의 시스템, 에코시스템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툴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초기에 이 컨셉을 잡는 거에 따라서 몰입 비용하고 재투자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한 가지 나온 솔루션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인핸스 크로스오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EXOS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단일 PC에 그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제너럴 퍼포스 OS를 동시에 탑재하는 겁니다. 뭐 사람의 이제 좌뇌하고 우뇌가 있듯이 지금 산업용 컨트롤러는 이제 코어를 여러 개의 멀티코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PLC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코어의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AI나 머신러닝이 돌려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제 리눅스 계열 혹은 윈도우 계열의 GPU-OS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솔루션들을 이제 탑재해서 쓰세요. 근데 이게 인프라 쪽으로 올라가서 뭐 클라우드 단이나 온프라미스에서 다 돌면 좋은데 이 비용 자체가 시설 비용이 투자가 좀 많이 됩니다. 최대한 많은 데이터 처리라든지 머신러닝이나 AI의 부분들이 그 머신단에서 진행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고비용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수요를 저희가 잘 받아들였고 그거를 EXOS라는 하나의 이제 솔루션으로 좀 만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뭐 포장 기계를 하나 하는데 포장 기계 자체가 포장 서버 제어를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을 온 머신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제 산업용 박스 PC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2개를 깔아가지고 파이썬 기반의 코딩을 하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하는 리얼타임 OS 기반의 모션 컨트롤이라든지 온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는 강점들이 상당히 많은 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팅을 스마트 머신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EX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가장 첫 번째 넘어야 될 단계가 이 연결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은 수많은 장비들과 컴포넌트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 획득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 획득 비용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컨트롤러가 다양한 프로토콜과 시그널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면은 이 플랫폼으로서의 그 가치는 상상하겠죠. 저희 그 박스 PC나 저희 PLC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모든 산업용 표준 통신과 시그널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들과 그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캔이라든지 캔오픈, 모드포트 TCP 이런 뭐 플로피 넷이라든지 이더캣, 하트나 시리얼 통신들을
쉽게 연결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한국이 강한 섹터가 있죠. IT 쪽에서 쓰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솔루션들과 연결될 수 있는 뭐 FTP라든지 HTTP, OPC-UA라든지 SQL 통신들을 그냥 하나의 PC 위에서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기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택으로 가지고 계신 서버나 이런 데 통합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 위에 혹은 실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메인 장비의 컨트롤러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기반의 산업용 VPN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뭐 애저가 됐던 AWS가 됐던 클라우드 쪽에 VPN 솔루션을 연결해서 쓰실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뭐 저희 주 고객사 중에 한 곳은 머신 컨트롤러 하나당 이 VPN 패키지를 기본 사양으로 무조건 넣어서 판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영업 거점이 국내도 다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인도, 아랍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다 따라다니면서 이걸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원격으로 그 보안이 보장이 되는 VPN으로 일단 접속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들과 진단을 해서 코업을 한다든지, 혹은 머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예지 보존이나 예방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 머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플래닝하고 코딩하고 빌딩하고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또 버전업 되면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안정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툴 자체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제가 어떤 툴을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업에서 투자되는 그 지속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독점적인 노하우들을 회사 안에서 보유할 수 있는 널리지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게 뭐 표준 기술이긴 하지만 이런 표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솔루션들은 사실은 각각 회사에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메인터넌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 툴 자체가 이제 오토메이션 스튜디오라는 툴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통합 개발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머신의 그 메인이 되는 CPU에서 통합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해서 버전을 올린다든지,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붙어 있는 슬레이브들, 예를 들어서 인버터라든지 리모트 I/O에 대한 뭐 파손이 발생되거나 유지보수 기간이 돼서 교체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컨피그 정보라든지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별도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머신의 주 컨트롤러에 있는 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이 모든 파라미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핵심 컨트롤러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각자 회사에 가지고 계신 그 PLM이나 이런 시스템들의 자산으로 등록하시고 서비스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툴이 제공드릴 수 있는 좀 베네핏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순서대로 이제 한 7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제가 6개고 마지막으로 하기까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1분씩 하면은 딱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맵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웃 오브 박스 솔루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늘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이제 열고 왔거든요. 근데 요 일정 자체는 그 아웃룩 캘린더에 일정이 들어가 있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 내부적으로 그 iOS나 이런 쪽에서 연결이 자동 되지만, 그 각각의 앱들은 제가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됩니다. 근데 머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맵이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조합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이 앱 자체들 간의 연결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리얼타임 OS에서 알아서 해드리는 거고, 추가적인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만 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이 구성하시면 요 하나의 형태의 머신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간도 단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좀 그 베네핏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조금 이렇게 단면도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 왼쪽 박스, 오렌지 박스에 있는 것처럼 맵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표준 언어들, PLC 표준 언어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뭐 레더를 포함해서 스트럭처 텍스트라든지 뭐 CFC라든지 혹은 뭐 C나 C++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언어를 가지고 그 기본적인 머신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자 이제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도메인 널레지들을 뭐 모델링 해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머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는 저희 이제 맵 테크놀로지와 통합이 됐을 때 아주 간결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 이 머신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툴 자체가 시뮬레이션 기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 눈에 해당하는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얼굴에 해당하는 HMI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이제 얼굴 표정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리액션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머신은 이 HMI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기계하고 이렇게 그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작업자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많습니다. 뭐 외국인 작업자들도 많고 그리고 요즘 새로 이제 시장에 이제 뭐 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인텔리전트 디바이스에 상당히 익숙하시거든요. 뭐 멀티 제스처라든지 워낙 스마트 디바이스에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자체도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편의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LC에서도 이 웹 기반의 그 HMI를 쓸 수 있는 맵뷰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 HMI가 PC 기반에서 쓴 게 아니라 저희 PLC 기반에서 HMI가 또는 그 실제 장비 영상을 찍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현재 수준이. 그리고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역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자체를 시뮬레이션 할 거냐, 아니면 머신을 모델링해서 쓸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할 거냐에 따라서 계층을 좀 나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모든 계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공급합니다. 뭐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 ABB가 제공하는 로봇 스튜디오라는 툴을 통해 가서 데이터 시각화도 하지만 전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대한 코딩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식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머신 모델링 같은 경우는 메이플 심이나 매틀랩 시뮬링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고유의 모델을 저희 그 오토메이션 런타임에 연결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 외에 하부단에 있는 컴포넌트라든지 센서들에 대한 이 어떤 그 프로파일 같은 것들은 장비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툴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해서 한 섹션으로 다음에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유의 그 베네핏들과 가치를 창출해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한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조업 문화가 저희도 한국에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방에서 영업을 하는 그 마켓 리더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다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은 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BNR 그리고 저희가 이제 ABB에 편입이 된 ABB의 멤버사로서 여기 보시는 제품들이 저희가 주력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 솔루션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측에 나와 있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신 이 ABB 산업용 로봇 바디 이런 솔루션부터 좌측에서 박스 PC라든지 판넬 PLC, 커스터마이즈드가 가능한 판넬 PLC나 판넬 PC 그리고 사람의 이제 이 근육에 해당하는 이런 모터들 그리고 앰프들 그리고 세이프티 솔루션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트랙이라든지 뭐 델타 로봇에 대한 매니플레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가 저희 회사가 공급해 드리는 이제 제품이자 뭐 하드웨어의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을 이제 좀 하나 좀 홍보를 하자면 이것이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해서 샵 디스 이즈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의 이런 요소적인 핵심이 되는 컴포넌트들을 기반으로 그 개방형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 위에 리얼타임 OS에 AI와 머신러닝들이 통합되는 환경들을 저희는 이제 온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는 그 솔루션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산업 자동화하고 엣지 컴퓨팅을 위한 그 상호 운영성 솔루션의 지금 트렌드는 좀 바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마고라고 해서 지금은 저희 자사
그 컨트롤러 위에서만 동작을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돌 수 있는 부분들까지 로드맵을 세우고 있어요. 아마 다음 발표 때 기회가 된다면 그 마고 기반의 이런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내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초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잘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서비스 엔지니어나 오퍼레이터 분들이 사실 쉽게 진단을 하고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런 진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편의성을 기본 사양으로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서비스 엔지니어라고 치고 제 노트북이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장 현장에 들어가서 이 해당 주 컨트롤러의 IP 어드레스를 허가된 IP 어드레스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그 KPI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시고 진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제공드리는 이제 디버깅 툴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30분 내에 많은 부분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하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후속으로 좀 대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재훈 매니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